젊었을 때는 사랑이 뜨거운 열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도 못 이루는 그런 감정이 사랑의 전부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 70평생을 살아보니 그건 사랑의 시작일 뿐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함께 늙어가면서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한 지 4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아내는 23이었고 저는 25이었습니다. 그때는 서로의 외모에 끌렸고 함께 있으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나눈 것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밤새 간호하던 날들, 사업이 어려워 빚에 쪼들리던 시절, 부모님을 보내드리며 함께 울었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쌓여서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젊었을 때는 상대방의 부족한 점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못하나, 왜 저렇게 하나 싶어서 답답했죠. 하지만 이제는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따라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밤에 제가 이불을 걷어차면 다시 덮어주는 그 작은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이게 바로 함께 늙어간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노년의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대화가 끊기고 각자의 방에서 따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죠.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집에만 있으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생활이 있고 저는 제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각자 살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이 먼저 떠나면 후회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한 것이 매일 저녁 산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써먹했습니다. 뭘 이야기해야 할지 몰랐죠.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본 이야기, 동네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 젊었을 때 생각나는 추억들.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그게 우리를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산책하면서 손을 잡았는데 아내 손이 예전보다 거칠어진 게 느껴졌습니다. 그 손으로 평생 집안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저를 돌봐준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서로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아내는 이제 예전처럼 빨리 걷지 못합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가 어두워져서 아내 말을 못 알아듣고 다시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답답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웃어 넘깁니다. 천천히 걸어주고 크게 말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사랑의 한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주변에서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아내가 돌아가신 후 매일 같은 식당에 가서 혼자 밥을 드십니다. 그 식당이 아내와 자주 가던 곳이라고 하더군요. 또 어떤 할머니는 남편 옷을 아직도 그대로 옷장에 걸어두고 계십니다. 빨래도 하고 다림질도 해서 깨끗하게 보관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부부란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삶 자체가 되는 존재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자주 고맙다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말 한마디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그런 말을 하면 약해 보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내도 처음에는 쑥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저에게도 고맙다고 말합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말을 주고받는다는 게 우스울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찾은 사랑의 방식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합니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후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은데 다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을 주저합니다. 주변 시선도 부담스럽고 자식들 눈치도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고. 누군가와 함께 나머지 인생을 나누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제 친구 중에 65살에 재혼한 분이 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10년을 혼자 사셨는데 우연히 복지관에서 만난 여성분과 인연이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분이 말씀하셨죠.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고 나는 나대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지금 그분은 새 아내와 정말 행복하게 지내십니다.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함께 하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착이 아닌 배려입니다. 젊었을 때는 상대방을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내 사람이라는 확신이 필요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욕심이 사라집니다. 대신 상대방이 편안하게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게 됩니다. 아내가 친구들 만나러 나가면 기꺼이 보내드립니다. 돌아와서 즐거웠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내의 얼굴이 밝으면 저도 행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랑입니다. 건강도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부부는 일주일에 3번 같이 동네 체육관에 갑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격렬한 운동은 못하지만 스트레칭하고 가벼운 기구 운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함께 하니까 재미있습니다. 운동하고 나면 같이 과일 주스도 마시고 시장도 들러서 장도 봅니다. 이렇게 일상의 작은 것들을 함께 하는 것이 노년의 사랑을 지속시키는 비결입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먹으면 대충 때우게 되지만 둘이 먹으면 신경 써서 준비하게 됩니다. 아내가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주면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도 가끔 장을 봐오면서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간식을 사옵니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픈 것처럼 느끼게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아내가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담낭에 문제가 생겨서 입원했는데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3시간이 평생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내 없는 제 삶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수술이 잘 끝나고 병실로 옮겨졌을 때 아내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남자답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그날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내가 회복하는 동안 제가 집안일을 다 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평생 아내가 해주던 일들을 직접 해보니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큰 수고였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내가 퇴원한 후에도 한동안 제가 요리를 했습니다. 맛은 없었지만 아내가 맛있다고 다 먹어줬습니다. 그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노년에 접어들면서 갈등을 겪습니다. 특히 남편이 은퇴한 후 집에만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 은퇴했을 때 그랬습니다. 아내의 영역이었던 집에 하루 종일 있으니 서로 부딪혔습니다. 아내는 자기 리듬이 깨진다고 답답해했고 저는 갈 곳이 없어 답답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서로의 공간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각자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제 서재로 꾸몄습니다. 거기서 책도 읽고 컴퓨터로 뉴스도 보고 제 시간을 보냅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드라마도 보고 친구들과 전화도 합니다. 각자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식사 때는 꼭 함께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이렇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의 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싸웠던 일, 서운했던 일들을 계속 들춰내면 관계가 피곤해집니다. 저도 아내에게 서운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 위로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때 아내도 아내대로 힘들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육아와 가사에 지쳐서 저를 돌볼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이제는 과거의 서운함보다 함께 해준 시간에 감사합니다. 아내가 힘들었을 때 곁을 지켜준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보면 노년에 이혼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황혼이혼이라고 하죠. 자식들 다 키우고 나니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물론 정말 함께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학대나 외도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감정이 식었다는 이유만으로 헤어진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형태는 나이에 따라 변합니다. 젊었을 때의 뜨거운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잔잔한 온기로 바뀝니다. 그 온기가 오히려 더 깊고 진한 사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 누워있는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 밤에 잠들 때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이게 바로 함께 늙어가는 사람과 나누는 사랑의 진짜 모습입니다. 요즘 저는 아내와 함께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육을 같이 듣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잘하지는 못하지만 함께 배우니까 재미있습니다. 서로 모르는 것 가르쳐주고 배우면서 웃습니다. 이렇게 함께 성장하는 것도 노년의 사랑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행도 자주 갑니다. 먼 곳은 힘들어서 가까운 곳으로 당일치기나 1박으로 다녀옵니다. 며칠 전에는 강화도에 다녀왔습니다. 젊었을 때 신혼여행 갔던 곳인데 40년 만에 다시 가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서 싸구려 여관에 묵었는데 이번에는 괜찮은 펜션에서 묵었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아내와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도 많았지만 함께 이겨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노년의 사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제를 터부시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친밀감은 필요합니다. 물론 젊었을 때처럼 격렬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스킨십을 나누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손을 잡고 걷는 것, 잠들기 전에 안아주는 것, 이런 작은 접촉들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가 줄어드는 것도 노년의 큰 문제입니다. 오래 살다 보니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화는 관계의 생명줄입니다. 저희는 매일 저녁 차를 마시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별것 아닌 일들이지만 나누다 보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가끔은 젊었을 때 이야기도 꺼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아이들 어렸을 때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해도 좋습니다. 그 추억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으니까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부부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부부는 자식 문제로 다툽니다. 특히 손주 육아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부부가 한편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평생 함께할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요청하지만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삽니다. 자식들도 자식들 인생이 있으니까요. 대신 아내와 제가 서로에게 더 의지합니다. 힘들 때 가장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는 사람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 노년의 사랑입니다. 건강이 나빠질수록 배우자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낍니다. 저는 3년 전부터 당뇨가 있어서 식단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아내가 매일 혈당 체크를 도와주고 식사도 신경 써서 준비해 줍니다. 단 음식을 좋아하는 제가 참기 힘들어할 때면 아내도 함께 참아줍니다. 혼자만 먹으면 미안하니까 같이 건강식을 먹자고 하더군요. 이런 작은 희생들이 모여서 큰 사랑이 됩니다. 반대로 아내가 아플 때는 제가 돌봅니다. 아내는 혈압이 높아서 약을 먹어야 하는데 가끔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챙겨줍니다. 아침 저녁으로 약 먹었는지 확인하고 병원 갈 날도 기억해 줍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연한 일입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함께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많은 시니어 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한 경우가 많죠. 이럴 때 부부가 서로 탓하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저축을 더 해놓지 못한 것에 대해 서로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요리해 먹습니다. 옷도 새로 사지 않고 있는 것을 잘 입습니다. 대신 건강에는 투자합니다. 병원비가 아까워서 아픈 것을 참으면 나중에 더 큰 돈이 들어갑니다. 정기검진도 빠짐없이 받고 필요한 약은 꼭 먹습니다. 이렇게 알뜰하게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는 것,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것, 복지관에서 하는 무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돈이 들지 않지만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공원을 걸으면 그게 최고의 데이트입니다. 돈 많이 쓰는 여행보다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자식들도 멀리 살아서 외롭게 지내십니다. 그분들을 보면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느낍니다. 옆에 아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자주 말합니다.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자고. 100세까지는 힘들어도 90까지는 함께 살자고 말입니다. 노년의 사랑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유머 감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도 마음도 경직되기 쉽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웃으면서 넘길 수 있으면 훨씬 편합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를 놀리면서 웃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안경을 찾지 못하면 아내가 머리에 걸쳐 놓은 안경을 찾아줍니다. 아내가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제가 찾아다 줍니다. 이럴 때 짜증 내지 않고 웃으면서 넘깁니다. 함께 웃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같이 웃고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하면서 웃습니다. 웃음은 관계의 윤활유 같은 것입니다. 웃음이 있으면 작은 갈등도 쉽게 해결됩니다. 서로에게 화가 나도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금방 풀립니다. 용서도 중요합니다. 오래 살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말이나 행동으로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관계가 깨집니다. 빨리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미안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화를 낸 적도 있고 무시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다 용서해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실수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노년에 접어들면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먼저 갈까? 혼자 남으면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들이 두렵습니다. 저희 부부도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꺼내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먼저 가더라도 남은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약속했습니다. 통장이나 각종 서류 위치도 서로 알려줬습니다. 보험이나 연금 관련된 것들도 정리해놨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슬프기는 하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준비를 해놓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미루지 않고 합니다.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이런 말들을 나중으로 미루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내가 옆에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숨소리를 들으면 안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구나 싶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함께 먹는 아침밥, 함께 보는 아침 뉴스, 함께 나누는 대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선물입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부부가 함께 갑니다. 예전에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만났는데 이제는 부부 동반 모임이 많습니다. 함께 밥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여행도 갑니다. 다른 부부들을 보면서 우리 관계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저렇게 다정한 모습이 보기 좋다 싶으면 우리도 따라 해봅니다. 서로에게 배우면서 더 좋은 부부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봉사활동도 함께 합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급식 봉사에 한 달에 2번씩 갑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는 것이 보람됩니다.
함께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 우리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듭니다. 봉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손을 잡고 걸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종교 생활도 함께 합니다. 저희는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마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이 우리 관계에 큰 힘이 됩니다. 힘들 때 함께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함께 찬양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듭니다. 손주들과의 시간도 부부 관계에 활력을 줍니다. 손주가 놀러 오면 저희 둘이 함께 돌봅니다. 아내는 밥을 해주고 저는 놀아줍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 좋은 모습을 보는 것도 좋은 교육이 됩니다. 아이들은 보고 배우니까요. 손주가 우리를 보면서 부부란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손주 육아로 인해 부부 사이가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어떤 부부들은 손주 돌보는 일로 지쳐서 서로에게 짜증을 냅니다. 며느리나 딸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 그게 배우자에게 향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선을 긋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고 무리하지 않습니다. 손주도 소중하지만 우리 건강과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습니다. 취미 생활을 함께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함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무료 강좌인데 매주 화요일마다 같이 갑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삐뚤했는데 몇 달 하다 보니 제법 모양이 나옵니다. 아내가 쓴 글씨와 제가 쓴 글씨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서 웃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함께 배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정원 가꾸기도 같이 합니다.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상추며 고추며 토마토를 키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물을 주고 잡초를 뽑습니다. 직접 키운 채소로 밥상을 차리면 뿌듯합니다. 땀 흘려 일하고 나서 함께 막걸리 한잔 하는 것도 즐거움입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계절마다 함께 즐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봄에는 꽃 구경을 갑니다. 벚꽃이 필 때면 근처 공원에 가서 사진도 찍고 걸으면서 꽃을 감상합니다. 여름에는 일찍 일어나서 새벽 운동을 합니다. 해가 뜨기 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걷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갑니다. 산에 오르기는 힘들어서 계곡 근처를 걷습니다. 겨울에는 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 풍경을 봅니다. 이렇게 사계절을 함께 나누면서 세월의 흐름을 느낍니다. 기념일을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혼 기념일에는 꼭 외식을 합니다. 비싼 곳은 아니어도 평소 안 가던 곳에 가서 특별한 시간을 보냅니다. 생일에도 작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큰 선물은 아니지만 마음을 담은 선물입니다. 아내는 제가 좋아하는 양말이나 모자를 사주고 저는 아내가 좋아하는 화장품이나 스카프를 사줍니다.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에 편지가 무슨 소용이냐 싶겠지만 글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말로는 쑥스러워서 못하는 이야기를 편지에 담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쓰는데 아내가 그 편지들을 다 보관하고 있더군요. 가끔 꺼내서 읽어보면서 감동한다고 합니다. 저도 아내가 쓴 편지를 소중히 간직합니다. 사진을 자주 찍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찍을 수 있으니까 일상의 모습들을 담습니다. 함께 밥 먹는 모습, 산책하는 모습, 손주와 함께 있는 모습. 이런 사진들을 앨범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보면서 추억할 수 있습니다. 예전 사진과 지금 사진을 비교하면서 세월의 흔적을 느낍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여전히 함께 있다는 것이 기적 같습니다. 부부싸움도 가끔 합니다. 아무리 사이 좋은 부부라도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TV 볼륨을 크게 하고 싶은데 아내는 시끄럽다고 합니다. 아내는 난방을 세게 하고 싶은데 저는 답답하다고 창문을 엽니다. 이런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크게 싸우지는 않습니다. 한쪽이 양보하거나 타협점을 찾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를 오래 끌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자기 전에는 꼭 화해합니다. 먼저 말을 거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노력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기 힘들면 물 한 잔이라도 따라다 줍니다. 그러면 아내도 받아줍니다. 이렇게 작은 제스처로 화해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이 노년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몇 마디 나눕니다. 가끔 집에서 만든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합니다. 아내가 김치를 담그면 옆집에도 조금 드립니다. 이웃이 떡을 하면 우리도 받습니다. 이렇게 나누면서 정이 쌓입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도 자주 갑니다. 거기서 만나는 어르신들과 친구가 됩니다. 화투도 치고 윷놀이도 하고 노래도 부릅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는데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내도 거기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같이 수다 떨고 웃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자원봉사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독거노인 댁을 방문합니다. 청소도 해드리고 말벗도 대어드립니다. 우리보다 더 외롭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동시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에 더 감사하게 됩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아내와 손을 잡고 집에 돌아오면서 오늘도 함께여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건강검진도 함께 받습니다. 같은 날 예약해서 병원에 갑니다. 서로의 검진 결과를 함께 듣고 의사 선생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한쪽이 문제가 있으면 같이 걱정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서로에게 부담이 되니까 더 조심합니다. 술도 줄이고 담배도 끊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입니다. 운동도 규칙적으로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합니다. 유튜브로 실버 체조 영상을 보면서 따라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익숙해지니 재미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운동하고 나면 샤워하고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이런 루틴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만듭니다. 음악을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젊었을 때 좋아하던 노래를 함께 듣습니다. 트로트도 좋아하고 옛날 팝송도 좋아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노래, 결혼식 날 틀었던 노래, 아이들 재울 때 불러주던 자장가. 이런 노래들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요리를 함께 하는 것도 즐거운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아내 혼자 부엌일을 했는데 이제는 제가 거들어 줍니다. 채소를 다듬고 설거지를 합니다. 가끔은 제가 직접 요리를 하기도 합니다. 서툴지만 아내가 옆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함께 밥을 만들어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부엌에서 둘이 부딪히며 웃고 떠드는 것이 일상의 행복입니다. 설거지할 때도 역할을 나눕니다. 한 사람이 씻으면 다른 사람이 닦습니다. 이렇게 협력하면 금방 끝납니다. 일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일 뭐 먹을까? 누구 만나러 갈까? 이런 소소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평범한 대화지만 이게 바로 삶입니다. TV 드라마를 함께 봅니다. 저는 사극을 좋아하고 아내는 일일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서로 양보하면서 번갈아 봅니다. 드라마 보면서 주인공들 이야기에 공감하고 화도 내고 웃기도 합니다. 가끔은 드라마 속 부부를 보면서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저 부부는 왜 저렇게 싸우나? 우리는 안 그렇지 하면서 웃습니다. 날씨 좋은 날에는 베란다에 나가서 햇볕을 쬐입니다. 의자를 나란히 놓고 앉아서 밖을 바라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구경하고 하늘도 보고 새소리도 듣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어도 편안합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끔 손을 잡아주면 아내가 살며시 웃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들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불을 끄고 누워서 오늘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좋았던 일, 아쉬웠던 일, 내일 할 일들을 나눕니다.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가끔 손을 잡고 잠이 듭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아내가 옆에 있으면 하루가 또 시작되는 것에 감사합니다. 꿈 이야기도 자주 합니다. 아내는 이상한 꿈을 많이 꾼다고 합니다. 하늘을 나는 꿈, 젊었을 때로 돌아가는 꿈, 돌아가신 부모님을 만나는 꿈.
저는 주로 일하던 시절 꿈을 꿉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꿈, 출근하는 꿈, 회의하는 꿈. 꿈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무의식을 들여다봅니다. 가끔은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일 갑자기 끝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오늘이 소중합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으니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을 적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가기, 손주 결혼식 보기, 금혼식 맞이하기. 거창한 것들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씩 이루어갈 때마다 체크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진첩을 정리하는 것도 함께 합니다.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서 앨범에 붙입니다. 흑백 사진도 있고 색이 바랜 사진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그립기도 합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적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좋은 기록이 될 것 같아서입니다. 아내도 간단하게 메모를 합니다. 오늘 날씨, 오늘 기분, 오늘 있었던 일. 몇 줄 안 되지만 쌓이면 우리의 역사가 됩니다. 손주들에게 줄 편지도 씁니다. 지금은 어리지만 나중에 커서 읽어보라고 남겨둡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겼는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특히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경험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유언장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법적으로 효력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뜻을 적어 놓았습니다. 재산은 많지 않지만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하고 수의도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이런 준비를 해놓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신앙도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매일 저녁 함께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신앙이 우리 관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웃에게도 선한 영향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부부를 보고 다른 분들도 용기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함께하면 외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우리를 보고 부부 관계가 좋아졌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배움도 계속합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강좌에 참여합니다. 역사 강좌도 듣고 건강 강좌도 듣습니다. 함께 배우면서 대화 주제도 생기고 생활도 풍요로워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손주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 신조어도 배웁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들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세대 차이로 답답할 때도 있지만 노력하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배우니 재미있습니다. 동창회나 모임에도 부부 동반으로 참석합니다. 옛 친구들을 만나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근황도 나눕니다. 다른 부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기도 합니다. 저렇게 다정하게 지내는구나 싶으면 따라 해봅니다. 서로에게서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도 함께 가집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합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갑니다. 손주 세대를 위해 지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함께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70평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내가 있었기에 힘든 시간을 버텼고 기쁜 시간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이 뭔지 몰랐습니다. 가슴 뛰는 감정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함께 늙어가면서 알게 됩니다. 서로의 주름을 받아들이고 느려진 걸음을 맞춰주는 것. 상대방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십시오. 후회 없이 사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보다는 함께가 낫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할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남은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서로를 돌보며 지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진짜 사랑의 의미입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것,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